임신, 경술, 병자, 무자. 임신, 경술, 병자. 무자. 수월에 태어난 병화. 대운수가 역행 6대운. 정화가 정화냐 아니면은 신금이냐. 6대운이니까 정화죠. 그러면 정화가 사령이 되려면, 정화가 용사를 하려면 삼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맡으려면 삼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사주는 당령이 뭐냐 그러면 신금이죠. 신금. 원령은 뭐예요? 유술 원령이잖아. 그렇죠? 수월이니까 유술 원령에 당령은 신금, 사령은 정화, 그리고 격은 이제 무토가 격이에요. 그러니까 식신격이죠. 사주의 이름은 식신격. 그러면 술중에 신금이 경금으로 투관되어서 잡기는 음양을 같이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편제격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령이 정화기 때문에 요 정화가 있는 분야는 무토가 격으로 성립이 돼요. 진술충미의 격을 잡는 방법은 이 상반기 12일은 이제 신금이 격이에요. 신금이 격. 그리고 일단은 이제 후반기 18일은 주왕하다라고 했어요. 주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토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1순위는 뭐냐 그러면 중기가 삼합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1순위 격이에요. 중기가 삼합이 된다는 것은 신정무 중에서 정화가 중기죠. 정화가 인오술 삼합이 되어 있으면 요것을 이제 격의 1순위로 잡고 격의 2순위로 잡고 격의 3순위로 잡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인신사회와 이제 조금 다른 것이 날짜가 12일이다. 18일이 주왕하다라고 하면 이 밑에 있다는 것은 신금이 가져가야 되는 3일까지 뺏어와서 18일을 이제 주왕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곳의 공간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개 임대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해요. 공간 관리, 공간을 이제 주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개 소장, 원장, 뭐 관장, 관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개 이제 공간을 관리하는 이제 주인들 사주세요. 주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술월의 무토가 투관이 되어서 상당히 이제 임대업이 아직은 젊으네요. 뭐 임대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제 식신생제 재생살까지 천간에 쭉 가는데, 식신생제 재생살까지 가는데 격이 식신격이니까 식신생제를 잘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일간이 근황하냐 비형하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일간이 첫 번째는 이제 근황이 되고요. 근황이 되고, 근황하지 못할 때는, 근황하지 못하면 두 번째 비황이에요. 비황. 그러면 근황의 특징이 뭐냐? 근황의 특징은 뭐냐? 식신생재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근황한 사람의 특징. 비황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 식신제살이에요. 이거는 뭐 국가 뭐 이렇게 자격, 증, 필, 그러니까 이거는 지위와 계급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를 추구하는 사주다. 이거는 부를 추구하는 사주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근황하냐, 비황하냐. 근데 이 사주는 이제 근황하지 못하죠. 이거는 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금의 동네니까. 금의 동네니까 이제 근황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자, 이 사주가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당령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면 사령은 이제 배합이 안 맞기 때문에, 사령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당령을 기준으로 보니까 신임으로 되어 있어요. 신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임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은 경임에 가 있지만 이 환경은, 당령이라고 하는 환경은 신임으로 가 있어요. 신임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화가 맞다. 조화가 맞는 사주다.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조후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조후는 급하지는 않죠. 급하지 않지만은 원령과 관계없이 보는 것은 병화와 무토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월이 바뀌어도 저 병화와 무토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역할을 해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유리한 환경을 만남으로 해서 그 환경에 맞게 내가 능력을 개발한다. 무토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직업적 능력인데, 세상의 변화에 맞춘 직업적 능력을 내 때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린다, 절제한다, 인내한다. 인내를 하다가 보면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이, 먼저 한 사람들이 망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망한 것을 내가 대신 가져오는 어부지리를 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화 무토는 항상 내가 가져가는 조우용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수월이니까 이제 조우를 볼 때 해자축과 이제 사오미를 보잖아요. 사오미가 이제 이게 급한 거예요. 급한 건데 좀 더 넓게 보려고 그러면 여기에 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인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진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신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넓게 보는 거예요. 이건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변화가 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뭐 좁으니까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월이다 그러면 회자축과 연계된 이제 조후를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오미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사오미하고 여기 진과 신을 넣어서 여기서부터 덥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덥다. 덥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습하다. 그리고 덥다. 그러니까 뭐예요? 난습과 여기에는 난조가 들어있는 환경이죠. 여기는 이제 한조와 이제 여기 해자축으로 가니까 한습이 이제 같이 있는 것이죠. 한조와 한습이 같이 있고, 여기는 난습과 난조가 같이 있는 건데, 요것들은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요건 이 온도로 인해서 생겨나는 습도잖아요. 이건 이 사람의 정신적 작용을 말하는 거고요. 이건 이 사람의 어떤 생활적 이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한 환경에 조한 상경, 내 머릿속이 한하다.
불안하고 가난하고 뭔가 좀 이렇게 소극적인데 조하다, 건조하다 떨어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이제 이 붙는 것과 반대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려고 해요. 분리가 다 한하고 조하니까 뭐예요? 상당히 이제 그 건조한데 한하게 건조하니까 대인관계라든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자꾸 이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탈을. 이거는 이제 외롭다 가난하다죠. 외롭다 가난하다인데 습하니까 무언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한하니까 뭔가 불안하고 안 될 거야 소극적 막 이러니까 가난한 마음 이러니까 표현을 못해요. 내가 뭔가 내가 사람이 참 그립긴 한데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정유발형이라고 해요. 동정유발형. 대해놓고 말을 못하고 그냥 이제 그렇게 이제 하죠. 사람은 그리운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제 함부로 대시를 하지 못하는 거. 이건 아예 사람과 관계를 스스로 끊으려고 끊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죠. 이런 건 뭐예요? 머릿속에서 난하니까 이 난은 항상 습을 동반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람이 좋다예요. 좋다. 이게 이제 만약에 난이 지나치면은 스토커라고 그래요. 스토커. 스토커라고 하죠. 막 따라다니면서 찐득이 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과의 교제를 굉장히 원하죠. 습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붙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내 의식이나 내 행동이 완전히 바람둥이에 가까워요. 그만큼 이제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고 행동을 하고 이 동정유발형이 어디 가서 난습에 가면 바로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동정유발을 하고 여기는 동정유발을 받아주는 곳이라고 하면 되죠. 여기는 이제 난하다. 뭔가 내가 내 머릿속은 뭔가 그립고 사랑하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한데 조하다. 떨어진다. 떨어지려고 한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난습을 거쳐서 난조로 오잖아요. 결혼 생활을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애가 하나 생기고 둘이 생기니까 난조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가 닭 보듯이 부부 관계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니까 난조하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부부 생활이. 되게 한 30년 정도 살게 되면 거기가 난조한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데 역행을 했다. 역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소가 닭 보듯이 그냥 별로 무덤덤하게 살던 사람이 난습하게 되니까 갑자기 정이 많아지니까 다정해지죠. 다정해지는데 평소에 난조했던 30년 동안 난조했던 사람이 난습한 행동을 하면은 배우자가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상해졌네 이러죠. 되게 이제 이렇게 난조했다가 난습해질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내 배우자한테 난습을 해봐야 통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서 이제 타인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취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취미. 좋은 말로 취미지 이제 가서 다른 짓을 한다는 거죠. 다른 짓을 하게 되는 계기가 난조했다가 난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그 사람의 어떤 남녀 관계에도 이제 보지만 그 사람의 신상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음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월이면은 수월 또 해자축에 비추어 봤을 때 해자가 있고 이제 자가 있잖아요. 이 사주는 유술월령인데 자가 있으니까 환경이 춥죠. 환경이 추워요. 춥다. 싸하다. 뭔가 그런데 금생수로다가 금생수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아이의 성품은 환경이 조하고 그렇죠.
한조하고 싸하고 춥지만은 금생수로다가 극복하려고 굉장히 그 환경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의 사주다. 그리고 천간을 보니까 금생수를 하고 있죠. 역시 내 생각도 불안하고 뭐든지 잘 안 될 수가 있고 자신감이 없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역시 이제 금이 수라고 하는 불안감을 금생수로다가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자기 환경을 자기가 꿋꿋하게 참음으로써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있는데 이렇게 자아가 추운 환경이 있는데 금생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이곳이 싫어,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러고 떠나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난 여기 못 살겠어.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조직을 원망하거나 해서 적응하기보다는 떠나가게 되고, 천간에 이렇게 금생수가 순원인데, 이 불안한 마음이라고 했죠.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금이 있어서 이거를 금생수 해내지 못하면 매사에 이제 가난하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소극적인 마음을 금생수로 다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런 걸 봐야 되느냐? 사람이 살다가 이제 궁합을 볼 때도 이게 필요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렵고 힘든 환경이면 극복할 건가, 가버릴 건가, 이걸 알 수 있는 이게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이렇게 생기면 회사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이 같이 고생해 줄 사람인가, 떠나갈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알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워두고 그냥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이 사주는 상당히 어느 곳에 가서든지 간에 잘 적응하고 이제 잘 인내하기 때문에 환영받는 사주세요. 그러면 술중에 술월에 병화가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병화를 써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겠죠. 정화가 병화로다가 기신으로 투관이 되었고, 신금이 경금으로다가 음양이 다른 기신으로 투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술중에 정화가 병화로 투관이 된 수도 있지만 임수가 병화라고 하는 이제 그 기신으로 투관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정화라고 하는 기술력을 병화라고 하는 관리 능력으로 이제 쓰겠다. 나는 물건을 다루는 일보다는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교육하는 일로 쓰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병화. 그리고 이제 나는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라 했더니 나는 정경 내지 변경으로 살겠다 해요. 변경. 단련하고 재련해서 연습해서 나는 뭔가 인간들이 사는 조직사회에서 나는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는 결실을 맺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이 아이한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 사주가 이과, 그러니까 이과 환경으로다가 경영 쪽으로 자질을 타고났지만 그 경영이라고 하는 행위도 이제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나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이제 여기에 들어있어요. 또 여기에서 이제 일간은 그러니까 근약하지만 이제 그 양간이기 때문에 원래 병화라든가 무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근황하다, 근약하다 이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병화가 이제 가장 이제 해를 입을 때는 개수가 다 해서 이제 안개와 구름이 되어서 해를 가릴 때 내 판단 능력이 흐려지죠.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때가 이제 병화에게 흉인 거예요. 그리고 무토가 높아서 병화를 가리면 이건 뭐예요? 목이 이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목이 피해를 입지 병화가 피해를 입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타인이 피해를 입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내가 직접 이제 구름과 안개가 내 앞을 시야를 가리니까 내가 이제 판단 능력이 약해져서 이때가 이제 가장 병화에게는 좋지 않은 때지, 근이 없어서 뭐 이렇게 식신을 생하지를 못한다 그러지는 않아요. 식신격이면 당연히 근황하고 비황해야 되는 것이 식신격의 조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병화나 무토는 근이 없어도 특별하게 식신을 뭐 못생한다, 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사주는 식신을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주는 식신격에 식신생재, 재생살 하는데, 재생살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게 비견이 있어서, 이사주에 비견이 있어서 재생살을 해서 비견을 재화를 한다면은 재생살이 필요한데, 사실 재생살까지 갈 필요는 없고 식신생재 재극인을 해야 이사주는 이제 가장 이제 뛰어난 사주세요. 식신생재, 자, 일간이 식신을 생한다, 돈을 벌다예요. 돈을 벌다라는 행위예요. 행위. 자, 근데 식신생재다 했다. 벌었다예요. 벌었다. 고객이 이제 내 고객이 되었다. 결과예요. 결과. 행위와 결과가 이제 여기 있죠. 그랬으면 이 결과까지 나왔으면 이것이 이제 어디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그 판단을 잘 받아야 돼요. 식신생재 열심히 했으면 내가 재극인을 해서 시장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 시장에서 이제 행위를 하고 결과를 얻어서 그 결과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 이제 재극인이죠. 그 인정을 받은 그 결과가, 인정을 받은 이 결과, 중간 결과 말고 이 인정을 받으니까 뭐가 살아나요? 다시 이제 식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식신이 살아나는데, 원래는 이제 비식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간과 이제 식신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비식이 살아나는 운이거든요. 식신생재 재극인 하면은 네가 근을 썼느냐 비견을 썼느냐, 이제 이거는 비견이 없으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간 이제 식신이 일식이 자기 능력이 더 이렇게 이제 그 인정을 받고 이제 더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식신격이니까 일을 한 만큼 내가 벌었다면은, 살아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뭐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부가가치가 그만큼 글자로 있는 식신보다는 재극인을 해서 살아난 식신의 효과가 그만큼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밑에 보면은 이제 신자라고 하는 삼합을 가졌는데, 저거는 직업적 능력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취미나 교양적 능력 혹은 제2의 직업 능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상충이 없으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 인지를 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이제 부족한 능력을 신자로 채우게 되겠죠. 신자로 채우게 되는데, 정간에 보니까 합이 없네요. 그러면 채우는 방법을 또 모르는 사람이죠. 채우는 방법을 모른다. 내가 빈 곳을,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 모른다. 직업적으로 내가 빈 것이 뭔지 모른다.
나중에 이제 직업이 변화가 될 때 신자로다가 부족한 역량을 이제 보강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지금 현재 본 것을 이제 합충변화라고 하는 원령을 본 거고요. 용신을 보면은 술중에 신금이 임수를 이제 생하니까 요거는 조화는 맞다. 조화가 맞아서 아까 우리가 조후까지 해결을 했어요. 여기서 조후까지 해결을 했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사주는 무신임이 되니까 이거는 환경에 적합하다. 환경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건 적합성이라고 해요. 무토를 적합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정화가 있나요? 정화가 술중에 정화가 참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정화는 없는 거예요. 술중에 정화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직업 경쟁력으로 쓸 수 없다는 거지, 환경에서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중정화가 삼합을 안 했으니까 검증받고 뭐 경쟁을 하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지, 환경에서조차 못 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주가 신술이라고 하는 방학과 신자라고 하는 삼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맥, 그 환경과 인맥을 잘 사용하면 직업적으로는 이제 내가 능력을 만드는 것보다는 유리하게 살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족관계, 대인관계, 인간관계, 어떤 직장관계에서 내가 능력을 갖기보다는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더 충실하게 해라. 그렇게 이제 저 신술은 통변을 하면 되고, 신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저걸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화가 없고 이제 무신임, 그죠? 그리고 간목이 없죠. 그러니까 갑정 무신임, 간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목이 없으니까 저기 뭐죠, 수월이니까 나중에 이제 물려줄 것도 없죠. 그러면 얘가 하는 직업은 자기 대에서 끝난다. 뭐 이렇게 넘어가서 그걸 뭐 대를 잇는다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지적재산권이나 어떤 그 안전자산권을 갖지를 못한다. 그리고 간목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 간목이 없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지금의 파급 효과는 임수예요. 수월이기 때문에 임수를 파급 효과라고 해요. 근데 임수는 있으니까 지금은 파급 효과가 뛰어나요. 좋은데 나중에 이제 대운이 뭐 역행이니까 이거는 안 오겠네 그랬죠. 역행이니까 임갑을 할 때는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간목이 없으면 이제 파급 효과가 좀 이제 뛰어나지 않다라고 하는 건 해자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월이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요게 파급 효과예요. 그러니까 활용 효과. 그런 거고, 이 사주는 그냥 열심히 환경에 적합하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주다. 특별하게 도드라지게 뛰어나거나 도드라지게 어떤 능력이 이제 남들보다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주는 아니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아주 보통 이렇게 중상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뭐를 안 봤죠? 내가 여기서 되게 이제 이렇게 일간이 양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주는 남자 사주예요. 남자 사주. 남자 사주라는 얘기는 누구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보호를 해 줘야 돼요. 누구를 보호해 줘야 돼요? 을목을 보호해 줘야죠. 근데 을목이 없어서 못 보호해 줘요 이러잖아요. 병화가 을목이 없어서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들으면 되게 서운하겠지만, 아니 을목이 없는데 어떻게 보호해요? 아니요, 내가 할 일을 방기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갑진년을 기대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상관생, 식신생제 제극인을 하려고 하면, 이제 갑진년을 기대해야 되지만, 나이가 너무 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갑진년보다가 10년 후에, 12년 후에 이제 그 갑목을 기대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임신생이면은 나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사회적 성공의 반열에 들어가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행을 또 하기 때문에 올 갑진년은 뭐 좋다고 해도 크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 나이에 맞게 발전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 직장 생활을 이제 제대로 할 때 제국인이 오는 것이 훨씬 좋죠. 원래 내년에 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식신운이잖아요. 이민년이니까 식신운이죠. 아니죠. 식신운이 아니라 평관운이죠. 평관운. 그러니까 재생살을 하는 운인데, 이 사주는 이제 재생살인데 정제로다가 재생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제로 재생살을 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시장에 왔으니까 빨리 취직하러 가라, 이 뜻이에요. 이제 취직하러 나가라, 이 뜻이에요. 금생수 운에 금생수 사주에 금생수가 왔으니까 너를 팔러 가라. 앞으로 잘 될까요?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가라, 이제 일을 시작해라, 취직을 해라, 사업을 시작해라, 이제 그 뜻이에요. 일곱 시에 시작을 했죠. 사주를 하나 더 보기에는 시간이 이 사주는 역행하는 사주잖아요. 이제 순행을 하게 되면은 한냉을 지나서 한습해지죠. 해자축을 가게 되는 것은 한냉이라고 해요. 한냉. 추워서 꽁꽁 얼었다. 해자축인데 수가 하나도 없다요. 한냉. 왜? 꽁꽁 얼었으니까. 이게 다 고체화가 되어 있으니까 한냉하다. 그 한냉이 지나서 자축인으로 가야 한습이죠. 자축이라고 해서 한습,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한습이라고 하는데, 한습이라고 하는 이유는 습한 기운의 시작이기 때문에, 땅 속에서 이제 자월 동지가 지나면 땅 속에서 봄 기운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일양이 시습한다는 뜻은 저기 있는 하지에 있는 병화가 마중을 나왔어요. 이제 그 개수를 이제 맞이하려고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일양이라고 해요. 일양이 시생한다라고 하는 때고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봄 기운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습하다, 한습하다, 이렇게. 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건조할 때잖아요. 춘분 전까지 가장 건조하지만 습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습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아기가 잉태를 했으면 그 아이가 출산을 해야 그 존재감이 드러나나요? 아니면 내 안에 그 자식이 출생하는, 그러니까 잉태하는 순간서부터 그 아이는 그 존재감을 과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습한 기운이 땅속에서 일양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는 한습이라고 해요. 실제 기운은 한조죠. 굉장히 건조해서 불조심 강조 기간이잖아요. 그렇지만 한습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한습이라기보다는 한냉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한냉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는 건 한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수령한다 그러면 해자축으로 가잖아요. 한냉을 거쳐서 한습이라는 과정을 가요. 한냉은 이제 해자 뭐든지 이제 응결하고 모은다. 이제 자축 모은 것을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얼음을 녹이죠. 해빙한다. 그리고 이제 그 해동한다. 자축 원령은 대개 해빙이라고 하고요. 인묘 원령은 이제 해동이라고 해요. 지금 시간이 하나를 볼 만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주 하나 보는데 1시간 가까이 한 40분 50분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그만하고요. 이제 질문을 받을게요. 여러 가지 기타 질문을 받아볼게요. 다음 가을 강의에 임상반 하나를 아마 개강할 거예요. 지난 이제 봄 학과에서는 임상을 빼고 다른 걸 했거든요. 음양오행과 용신 그리고 육신과 격국을 했는데 거기 임상이 빠져서 이번 가을은 그냥 쉬면서 한강점 하려고 그래요. 이제 임상반 통변반 한강점 하려고 하니까 뜻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기초가 부족하시다 싶으면 기초 공부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되게 기초가 부족하면은 통변은 시간 낭비예요. 일단 기초반을 이제 통과를 해야 통변반에 와도 이제 같이 거기에서 어울릴 수가 있어요.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통변반에 거의 와도 그냥 벙어리예요. 질문을 못해요. 아는 게 없으면. 천간과 지지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 생각과 환경이 같다는 의미죠. 이제 그 절지라고 하고 계두라고 하고 하잖아요. 계두절각이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천간과 지지가 이제 반대로 들어올 때는 환경을 따라야 될 거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갈등 때문에 거기가 이제 이제 좋지 않는데, 천간과 지지가 같이 들어오는 것은 내 생각과 환경이 하늘에서 이제 그 질문을 하고 내가 응답을 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천지가 감응했다고 하도 되는데, 그것이 무슨 용도로 쓸 거냐예요. 갑인인데 가령 내가 신유월인데 갑인이 대운에서 들어왔다. 그게 들어왔는데 그 갑인의 용도가 뭐냐? 그 갑인을 움직일 수 있는 희신이 있느냐? 그 없으면은 천간과 지지가 같이 들어와도 내 생각과 환경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어요. 용도가 맞지 않으면. 항상 사주는 보는 거는 이제 그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식신격을 기준으로 한 거고, 모든 것들은 이제 네가 뭐 하는 식신이냐, 네가 뭐 하는 재성이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네가 정제할 거냐, 재극인할 거냐, 식신정제할 거냐, 뭐를 할 거냐에 대한 용도가 있어야 돼요. 그 용도가 없으면 천간과 지지가 같이 들어왔다고 한들 어디 쓸 용도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짝이 맞아야 돼요. 짝이. 계각, 을병. 이 짝이 항상 맞아줘야 돼요. 정경, 신임. 이게 항상 맞아야 돼요. 이게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식신제살은 아까 얘기했지만 비왕해야 비견이 있어야 식신제살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그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식신제살을 할 때 비견이 있어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서 내가 공을 세운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일간이 비견이 없이 식신제사를 했다는 것은 나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자격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자격화냐, 아니면은 병으로 오는 거냐,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사람의 업무 능력으로, 업무 내용으로 오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데, 10살, 20살짜리한테 식신제살이 오는 것과 70살짜리한테 식신제살 운이 오는 게 의미가 다르겠죠. 70살한테 식신제살 온다는 것은 살이라고 하는 병마를 나는 고쳐야 되는, 그 살을 없애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20살 청년에게 식신제살은 내가 국가 자격증을 따서 내가 뭔가 이제 자격화가 된 걸 가지고 나는 이제 귀적인 삶을 살러 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의 식신제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격이 식신제살이냐는 거죠. 평강격의 식신제살이냐, 식신격의 제살이냐 따라서 틀려요. 그런데 뭐 정인격인데 식신제살, 뭐 정관격인데 식신제살, 이거는 격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격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 격에서 하는 것이 양인격이라든가 식신격이라든가 평강격이라든가, 이거는 식신제살이 중요해요. 그런데 뭐 정관격, 정인격, 정제격, 뭐 식신격, 이런 거는 식신제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식신제살이다, 식신생제다,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관계도 없이 식신제살 그러면 그거는 내 이웃 사람, 내 옆집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볼 때는 격을 기준으로 나는 뭐 하는 사주인가 알아야 되고, 몇 살에 들어오는 운인가 알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할 때 들어오는 거냐,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식신제살이라고 하면 그 식신제살의 작용력이 다 틀려요. 다 다른데 그냥 뭐 식신제살 운이 왔으니까 하고 똑같이 하나로다가 정의를 내리면 그건 안 돼요. 절대. 지지에 있는 일간과 같은 오행은 일간의 근이에요. 천간의 비겁의 근이 아니고, 간목이 가령 묘의 근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일간의 근이지 을목의 근이라고 보지 않아요. 일간이 있고 겁재, 비견겁재가 있고 밑에 뭐 묘가 있으면 그게 모두가 다 일간이 가진 근이에요. 그래서 일간이 신태왕해지는 거죠.